영감생심. 안녕하세요. 영감생심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정말 꽂혀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태생부터 다른 것 같은 대화를 성숙하게 하는 사람, 예쁘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나이가 들면서 점점 배우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엄마입니다. 저희 엄마라서가 아니라요. 제가 아는 모든 사람 중에 이 부정적인 감정을 제일 잘 조절하는 사람이라는 점. 할 말 못할 말을 명확히 구분하신다는 점. 조언을 해주실 때도 모두의 관점에서 현명하게 조언을 해주셔서 엄마의 어떤 조언이라던가 이야기를 서로 나눌 때 한 번도 기분 상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항상 배우고 싶은 태도더라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제가 뒤늦게 좀 꽂혀있는 유튜버 분이 있는데요. 미국의 사건 사고를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브이로그에 뒤늦게 꽂혀가지고 요즘 한 번에 다 몰아보고 있는데, 그 브이로그 중에서도 두 부부가 나올 때가 있어요. 두 분의 어떤 대화법을 보고 정말 머리를 탁 쳤었던 적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잘하는 사람이 소통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성숙하게 대화를 하는 사람들, 같은 말도 예쁘게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말을 잘하기 전에 이 생각부터 성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숙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법 3가지와 그 생각이 만들어낸 말습관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감생심. 먼저 첫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살아본다. 우리는 내가 본 것을 진실이라고 믿기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관적으로 상대에 대한 평가를 하죠.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 인성에 문제 있나 보다. 날 무시하나 보네. 말하는 거 진짜 별로네. 그런 생각 저도 들 때가 많죠. 사실 남편한테 뭔가 마음에 안 들 때 저런 생각. 그런데 그럴 때 대화하면 정말 20000% 공격부터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도 공격으로 받아들여서 같이 공격을 하고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버리죠. 자, 그렇게 평가나 판단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땐 잠시 이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들의 삶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가까운 가족이라던가 친구, 지인이라면 저 사람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삶 속에서 아까 우리의 대화에 왜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가? 혹은 그들의 삶까지는 모를 때 저 사람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 그럼 나에게 아까 던졌던 저 말이 과연 내가 생각하는 의미랑 정말 같을 것인가? 자,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말만 보지 않고 상황을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 질문 하나가 말 그딴 식으로 하지 마 라는 말이 나오려던 걸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아까 너의 표현 방식이 나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좀 화가 났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너가 이런 의미로 말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 혹시 내가 잘못 이해했을까?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든데요. 저도 이거를 실제로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이 다음 대화가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서로 감정 싸움으로 끝나고 뭐 나중에 막 서로 풀고 알았어 미안해 하고 이게 막 무한 반복이었다면 나중에는 조금 더 깊은 대화가 가능하고 좀 더 의미 있는 대화로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상대가 살아온 삶과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존중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문제의 원인이 남에게만 있지 않다라는 사고방식입니다. 물론 정말 남에게만 있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요. 너무나 지나치게 피해의식에 절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내가 피해자가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통하지가 않죠. 반대로 성숙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 쉽게 남 탓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흐름일 수 있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상대도 똑같이 느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자꾸 기대하고 나한테 사과해 주길 바라고 저 사람만이 고치기를 바라는 이러한 관점들이 함께 상황을 해결해 나가려는 것으로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들을 했을 때 상대를 공격하는 말보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는 말이 먼저 나와요. 자, 세 번째, 기분 나쁘게 말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 저는 사실 그 말 기분 나쁠 줄 몰랐어. 이런 말을 잘 신뢰하진 않는 편입니다. 우리 왜 흔히 가까운 사람한테는 되게 상처 주는 말, 막말은 너무 쉽게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누구보다 현명하고 예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말이 기분 좋을 리 없다라는 거를 모른다기보다는 가까운 사람한테는 기분 나쁘게 말하지 않으려는 이 노력과 에너지를 덜 쓰는 것 같아요. 이 성숙한 대화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표현을 조절하는 노력이 담겨 있어야 해요. 진짜 짜증나게 하네. 너랑 얘기하면 속이 터져 라고 말하고 싶다가도 아까 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좀 상하더라. 난 너랑 좀 더 배려하며 이야기하고 싶어. 기분 나쁜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사람이 성숙한 대화를 만들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런 생각들이 만드는 말습관 5가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상대를 탓하는 대신 함께 풀자고 한다. 왜 또 그렇게 했어? 또 그러네. 너가 먼저 기분 나쁘게 했잖아. 너 생각을 좀 듣고 싶어. 또는 같이 정리해보자. 자, 두 번째, 기분을 말하되 상처 주지 않게 다듬는다. 진짜 짜증나네. 아까 너가 한 말에 화가 났는데 나도 예민했을 수 있어. 우리 다시 얘기해볼 수 있을까? 자, 세 번째, 내가 모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다. 그건 아니잖아. 말이 안 되는데? 내가 잘못 이해한 걸 수 있는데 혹시 어떤 의미로 이야기한 거야? 자, 네 번째, 감정을 스스로 책임지려 한다. 나는 맨날 너 때문에 기분이 나빠. 너가 고쳐. 사과해. 지금 솔직히 상처받았거든? 잠깐 정리하고 다시 이야기하자. 5번째, 자기 기준만 요구하지 않고 이어지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맞잖아. 내가 틀려? 우리가 좀 다르게 보는 부분이 있네. 먼저 그 차이를 난 좀 이해하고 싶어.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있는데 혹시 다른 부분을 원했어? 성숙한 대화는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어디서 출발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옳다가 아니라 우리의 사이를 어떻게 지킬까 고민하는 마음이요.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리고 나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랄게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통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